진시황, 오늘도 말한다. 이 캐릭터 아니다. 진나라의 31대 군주이자 6대왕이며 진왕조와 중화제국의 첫 번째 황제다. 본명은 영정이며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다. 호가 영정이라서 그런가 죽을 때 영정 사진을 썼다 하더라. 말년에 노망 났는지 불로초를 찾아오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술을 처먹고 죽었다. 그렇게 죽고 나서 3년 만에 진나라도 멸망해버렸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얘가 능력 있는 황제였는지 병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그래도 그 덕분에 역사의 이름을 좀 더 제대로 남기긴 했다. 최초로 황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진시황 이전에는 칭왕만 하였다고 한다. 너도 나도 칭왕을 하던 시기는 전국시대 이후이며 왕 이상의 칭호는 사망호제 시절의 왕위로 황제라는 호를 붙였고 전국시대에서 위치에 따라 동제 서제로 칭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문화대혁명 때문에 이를 확인할 서적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진시황이 왜 능력 있는 황제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뉘냐?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얘가 황제로 즉위할 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분연제도를 이루어 중앙집권 전제군주국을 만들었으며 피라미드식 계급사회이긴 했어도 얘가 다스릴 때는 사회가 안정되었고 경제도 매우 많이 발전하여 문화도 많이 남겼었다고 한다. 또한 유교 사상이 매우 강했던 시기라서 보통은 재산, 학벌, 인맥 등으로 평가하고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남의 눈치 봐야 하고 높은 사람에게 대들지 말아야 하고 개인보단 집단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관직을 얻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들을 전부 뒤집어 엎는데 많이 노력하고 그냥 능력만 되면 과장을 심하게 해서 연쇄살인범이라고 해도 관직을 내렸다. 그래서 그런지 코웨이에서 만든 게임에서 진시황은 정치 능력치가 100이다. 그러다 진시황이 유교 사상을 가진 선비들에겐 욕먹었지만 오히려 유교 사상이 강한 헬조선에선 칭찬을 받은 분석행위라는 일을 저지르는데 분석행위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엄근진 때리는 꼰대 선비들을 관직에서 내려버리고 그런 꼰대 선비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를 위해서 선비들을 모두 천연비료로 만들고 유교 서적들을 모두 찾아내 이런 글을 쓰는데 종이를 만들었다며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유교 서적 역시 모두 불태워서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한 일을 얘기한다. 라고 최대한 착하게 말해보았지만 실상은 문화대혁명의 원조격이다. 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전부 배척했고 오직 법가만 따르라 하고 모든 사상을 통제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분갱이라고도 부른다. 근데 이게 왜 실패했냐? 진시황이 말년에 노망나서 수은을 처먹고 결국 너무 일찍 죽어서 그렇다. 어찌 보면 진시황은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분석행위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불로초를 찾았던 것일 수도 있다. 결국 진시황의 아들이 진짜 무능 그 자체였어서 그런지 혹은 그게 아니면 진시황이 너무 돈을 쓴 나머지 아들이 물려받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지 진나라가 3년 만에 멸망해서 분석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한고조의 유방과 후손 한무제가 꼰대와 선비들을 다시 불러들여 분석행위는 거의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렸다. 그 외에도 진시황은 만리장성과 아방궁 건설을 지시했는데 만리장성을 건설한 이유는 점괘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한다는 점괘가 나와서 지었다고 한다. 진시황은 건설 지시만 했고 공사감독은 장남인 부소 황자가 맡았다. 근데 만리장성은 실은 만리가 아니라 12,700리장성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그냥 장성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아방궁은 기록에 의하면 자금성보다도 큰 궁전이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대통령이 사절을 크게 지으면 아방궁이라고 표현한다. 이 아방궁은 규모나 너무 커서 진시황이 건설 지시했지만 완공되기 전에 진시황은 죽었고 그 후에는 3년 뒤 진나라가 멸망해서 방치되었다가 초나라 항우가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당시 기록에는 불길이 100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하니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진나라가 빨리 망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 진시황은 죽기 전부터 진시황릉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진시황릉은 크기도 크기지만 테라코타 모형의 병마용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온다고 한다. 저렇게 나라의 노동력, 돈을 마구 써대면 그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여기서 끝이었을까? 아니다. 진시황은 여성 편력도 매우 심한데 의자왕의 삼천궁녀설은 그냥 설에 불과한데 진시황은 후궁 2만 명이다. 진시황이 주변 국가를 점령할 때 그 국가의 왕비, 공주, 귀족 가문의 미인들은 무조건 입궁시켜서 후궁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절대 깰 수 없을 기록 같아 보이지만 이걸 깬 사람이 있는데 진나라가 멸망한 뒤 한나라의 한무제가 진시황의 10,000명 기록을 18,000명으로 가볍게 제쳤다고 한다. 버팔로들의 병림픽이 아닐 수가 없다. 여기서 끝났다면 진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싶지만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진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진시황은 말년의 미신에도 엄청 집착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진시황릉, 아방궁, 만리장성 또한 미신 집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긴 하지만 불로불사에 집착해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잡초를 비싼 값에 사들이거나 사기꾼에게 자주 속아 잡초뿐만 아니라 수은까지 사들여서 국고를 낭비하고 그 수은을 마시기까지 했고 수은 중독으로 결국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도중 병사해버렸다. 진시황이 수은을 얼마나 믿었냐면 진시황릉에도 수은을 많이 퍼넣어서 지금도 내부 발굴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진시황 사후 후계자라도 잘 선정했으면 혹시 진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싶지만 사실 호해가 했던 승계 1순위였던 태자 부소가 했던지 간에 저렇게 돈과 인력을 마구 썼는데 과연 진나라를 살릴 수 있었을까 싶다. 그래도 멸망을 늦췄을 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